스튜에서의 두 번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이라고 셰인도 꽁꽁 싸맸네요. 그건 맨날 하는 거 아냐? 밖으로 나와보니 온 세상은 겨울이 됐고 그새 동굴당근 절임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얼른 챙겨주고 제 소중한 밭은 다 얼어버렸군요. 농사 안 해도 돼서 편하다. 오늘은 크로버스의 생일입니다. 선물로 뭘 줘야 할지 찾아보니 데이터가 없습니다. 뭐 대충 다이아 하나 던져주면 되겠죠? 너구리에게와 동굴당근 절임을 건네주고 지나가다가 제스와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은 맥주 친구 질투하니? 항상 버스 운전해주시는데 당신보다 한 게 많을 겨울이니 건초를 넉넉하게 구매해주고 하수도로와 크로버스에게 생일 선물을 줍시다. 다이아 정도면 괜찮지? 아, 웃는 거 귀여워. 호감도도 많이 올랐네요. 좋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주 7일 진저섬 출근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 절벽 아래로 어떻게 가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찾아보니 화산 던전으로 들어가 정면이 아닌 왼쪽으로 물을 뿌려가며 쭉 나아가면 또 다른 출구가 있다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이 맛있어 보이는 것들 드디어 먹네요. 오늘도 전투 레벨을 올려야 하니 화산 던전에서 몬스터들 좀 처치해줍시다. 그리고 부두로 돌아와 낚시를 해보려는데 어머, 여기 원래 해파리가 있었나? 너무 예쁘네요. 그렇게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마무리합니다. 겨울엔 침대에서 나가기 싫어요. 그래도 일은 해야지. 꽁꽁 얼어붙은 밭 위에 파우더 멜론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이에 겨울 뿌리 주스까지 다 완성됐습니다. 과연 너구리가 저를 언제까지 굴릴 예정인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귀여우니 겨울 뿌리 주스까지 건네줍시다. 그러니 보상으로 요정가루를 주는데요. 요정가루가 뭐지? 술통이나 용광로 등에 뿌려서 즉시 생산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사기인데요? 너구리가 부탁하는 거에 쓰면 되겠다. 오늘도 진저섬에 와 밀림, 레오의 오두막에 들러 앵무새에게 황금호두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데 서쪽 농장에 5개 자라고 있다. 자라고 있다는 걸 보니 농장에 씨앗을 심고 수확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농사라니. 다음 기증할 화석이 안 나와서 힌트를 한번 여쭤보는데 이 진저섬에서 황금 코코넛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발굴 지역 쪽 강가에서 선광 냄비를 사용해 화석화된 꼬리를 얻어주고 낚시도 하며 화석화된 척추, 척척추도 얻어줍니다. 박사님 기증할게요. 그 다음 황금 코코넛도 찾아보려는데 황금은 무슨 그냥 코코넛이 열린 나무도 없습니다. 나무들아 일 좀 해. 바다에서 해파리 좀 구경해주고 오늘은 이만 잠에 듭니다. 라이너스의 생일인 3일 수요일입니다. 라이너스 씨는 코코넛을 좋아하시네요. 보라색별로 하나 챙겨주고 오늘 진저섬 농장에 심을 파인애플 씨앗도 들고 갑시다. 생신 축하드려요. 코코넛 선물. 오늘은 마침 진저섬에 비가 오니 제발 보석새를 밀림에서 마주쳤으면 좋겠는데요. 드디어 노란색 보석새가! 이 친구는 토파즈였군요. 드디어 마지막 보석을 찾았습니다. 얼른 재단에가 토파즈를 올려주면 황금 호두를 5개나 주네요. 호두 20개도 다 모았습니다. 해변에가 앵무새에게 호두 20개를 주고 리조트를 한번 지어볼까요? 대체 리조트가 뭘까? 두근두근? 우와, 한순간에 이렇게 의자도 앉을 수 있고 임시 폐장을 할 수도 있고 과연 안은 어떨까요? 엥? 아니 뭐야, 뭐 없는데요? 아니 이거 빈 건물이네.
겉만 번지르르 하고 대충 파라솔이랑 의자만 놓고 이거 뭔데? 근데 오른쪽 구석에 막혀있던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봤던 그곳일까요? 오, 새로운 구역. 별 모양 호수가 있고 누가 봐도 호두가 묻혀있는 곳과 아래도 둘러보니 누구세요? 무슨 인어가 계시는데요? 저기요,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무슨 관련된 일지가 있나 해서 찾아보니 아무런 단서가 없고요. 뭔가 알 수 없는 음표 모양과 돌들이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서 같긴 한데 아직 뭔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별 모양 호수 가운데에 파동이 보여서 낚싯대를 한번 던져보니 호두가 낚였네요. 좋습니다. 입구같이 생긴 곳이 있어 다가가 보니 역시나 어떤 동굴이 있습니다. 누군가 생활하는 듯한 흔적이 보이고 아래쪽엔 누가 봐도 낚시 스팟이 있습니다. 그럼 낚시해줘야죠. 가오리가 잡혔습니다. 아싸, 가오리. 특별한 점은 없어서 밖으로 나와주고 농장에 파인애플 씨앗을 심어줍니다. 잠깐, 이런 생 농사를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물 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심어버렸습니다. 스프링클러 배치하기도 애매하네. 이래서 자동화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일단 진저 숙소에 들어와 침대 위치를 옮기고 오늘은 여기서 기절해줍시다. 굿나잇. 진저섬에서의 아침, 상쾌하다. 아니, 이거 볼 때마다 열받네. 본점에서 스프링클러 좀 훔쳐와야겠습니다. 어제 봤던 인어를 다시 확인하러 왔는데 일정하게 배치되었던 돌들과 인어가 사라졌습니다. 아마 비 오는 날에만 오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 보는데 아니 뭐야! 얘네가 왜 여기 있어?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엄청난 피서를 즐기고 있는데요. 샘은 여기 와서도 기타를 치고 있고 지하에만 있던 세비는 웬일로 해를 보고 있네요. 헬스맨 알렉스는 물 만난 물고기 같습니다. 얘들아,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고맙다고 해. 에비게일도 와 있네요. 미안, 그거 내가 다 팠어. 그래도 애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군요. 하지만 전 할 일이 있기에 농장으로 돌아옵니다. 어제 가오리를 잡았으니 물고기 연못에 넣고 싶은데 지금 있는 곳에 물고기가 꽉 찼단 말이죠. 이 중 하나는 슬슬 방을 빼야 할 것 같은데 너로 정했다. 어란도 별로 안 비싸고 생산품도 별로고 미안하다 유령 PC. 스튜의 유령은 나 하나로 충분해. 연못을 비워주고 가오리를 던져줍니다. 잘 지내보자 새 친구. 전투 레벨을 올리려 오랜만에 채석장 옆에 있는 동굴에 왔습니다. 형형색색의 슬라임들과 날아다니는 해골도 처치하니 저주받은 마네킹? 저주요?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살아 움직이지 않길 기도하세요. 야! 뭔가요 이거? 아유 불결해. 일단 집으로 따라와. 이 이상한 마네킹 따위. 침대 위에 배치해줍니다. 컬렉션이 하나 더 늘은 것 같아서 좋은데요? 하하하. 나 자는 동안 잘 지켜줘. 오금이 저리는 금요일입니다. 밖으로 나오니 편지가 와 있는데요. 마법사님이 이리듐 주개 하나를 정가의 5배로 값을 지불할 테니 최대한 빨리 가져오랍니다. 부탁을 해도 말투가 예이!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마법사님, 이리듐 주개 대령이요. 5,000 골드? 아이 참, 마법사님은 참 쿨하셔. 진저섬 농장으로 와 물을 줍니다. 이리듐 스프링클러 하나를 가져왔는데 물 주는 범위를 까먹어서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바보 녹슈.
황금 코코넛이 있나 확인해주고 슬라임들을 처치하는데 일지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읽어보니 이제야 인어에 대한 단서가 나왔네요. 대충 중요한 부분만 보자면 해변에 고이 정돈된 조약돌 여럿을 보았다. 이 곤란에 빠진 뱃사람이 노래하나 울부짖는다면 검은 갈매기의 보물로 가는 길을 알려줬을지도. 뭔 소립니까? 그니까 저보고 노래하라는 거죠? 어쩔 수 없지. 노래 한 곡 뽑아보겠습니다. 태양처럼 화산 던전회가 엄청난 전투를 해주다가 시간이 늦어 오늘도 진저 B&B에서 잠에 듭니다. 추적추적한 진저섬의 아침입니다. 펠리컨 마을로 돌아가기 전 섬을 돌아다니며 코코넛을 찾아보는데 호미질을 하다가 우연히 황금 코코넛을 2개나 발견했습니다. 우후! 드디어 나와줬네요. 전문가라면 깰 수 있다고 하니 클린트에게가 정동석처럼 깨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늦기 전에 클린트에게 가 황금 코코넛을 깨봅시다. 과연? 호듀! 파인애플 씨앗. 길 가다 준 유물 상자는? 황금 가면 바로 박물관에 기증하고 농장에서 열일 해줍시다. 그리고 오늘은 하수도애가 어둠의 탈리스만을 찾았던 돌연변이 곤충 둥지에 가줄 건데요. 여기에서만 낚이는 물고기가 하나 있다더라고요. 그걸 오늘 낚아보겠습니다. 이 녹조류들 말고. 아이 깜짝이야. 이번엔 과연? 슬라임잭! 슬라임으로 뒤덮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겨울 전설의 물고기 빙하고기만 잡으면 스타듀밸리의 모든 물고기를 잡게 되네요. 하하하! 오늘은 이만 낚시왕을 꿈꾸며 마무리합니다. (7일의) 일요일입니다. 일기예보를 보니 내일은 얼음축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얼음축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걸 보니 재미없었던 것 같은 시장님의 편지를 읽어보니 기억이 나네요. 눈사람, 얼음 조각상, 얼음 낚시대회. 재미없었던 것 같아. 오늘은 캐롤라인 생일이네요. 여름 별꽃을 좋아한다고 하니 하나 챙겨줍시다. 캐롤라인 생일 축하해요. 볼 때마다 녹슈랑 머리색이 똑같아서 엄마 같아요. 화창한 진저섬으로 오니 에비게일과 헤일리가 있습니다. 헤일리는 여기서 처음 보네. 취미생활을 즐기는 헤일리고요. 마루도 왔다. 오, 마루 안경 벗었네요. 귀여왕. 레아도 있네요. 레아도 약간 자연인 포스가. 에밀리랑 페니까지? 잠깐만. 지금 보니까 여자애들 다 왔네. 얘네 나 빼고 단톡방 있나? 아우 속 터져. 스프링클러 안 닿는 거 너무 불편하죠? 일단 범위 안에 길 가다 준 파인애플 씨앗 또 심어주고 슬라임들을 처치하는데 드디어 전투 레벨업입니다. 와, 전투 레벨 올리는 건 정말 오래 걸리네요. 1년차 때 몬스터 좀 잡으면서 돌아다닐걸. 내일이면 모든 스킬 10레벨입니다. 녹슈 대단하네요.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와줍니다. 이제 이번 겨울을 마지막으로 녹슈의 일주일 브이로그 컨텐츠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봐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타듀밸리가 아예 끝이 나는 거는 아니니 이번 겨울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전투 10레벨 전문직으로는 데미지 증가인 덩치를 선택해주고 그럼 이만 이번 주는 안녕. 오늘은 겨울의 첫 행사 얼음 축제 날입니다. 나가기 전 셰인에게 말을 거는데 오잉? 별방울을 줍니다. 오, 이렇게 귀한 걸 주다니? 대체 뭔 일인가? 사랑의 상징으로 이 과일을 주고 싶다는데 호감도를 확인해보니 12를 찍으면 별방울을 주는 것 같네요. 아싸, 좋습니다.
할 일을 마치고 얼음 축제에 가기 전 이리듐 스프링클러를 하나 만들어 진저섬에 한번 들렸다 옵시다. 진저 농장으로 가 이리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고 물도 주고 황금 코코넛도 있나 둘러본 후 슬슬 얼음 축제로 떠나봅시다. 1년째 때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들어오면 익숙한 얼음 조각상들이 먼저 반겨주고 알렉스와 에블린, 샘과 빈센트, 에밀리와 헤일리, 하비와 마루 다 같이 사이좋게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데요. 어이, 셰인 혼자 뭐하냐? 그랬나? 아, 그랬지. 영원한 낚시 라이벌 윌리 아저씨. 아무리 봐도 너무 착하신 것 같습니다. 몇 안 되는 호감 어른이에요. 팸 아주머니께 말을 걸어보니 작년은 자리를 잘못 잡아서 졌다는데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역시 팸도 성격이 호쾌해서 좋습니다. 그럼 슬슬 얼음 낚시 대회를 시작해 봅시다. 갑자기 영어를 하시는 시장님. 영어 울렁증이. 그래도 신호에 맞춰 낚시만 잘하면 되죠? 그럼 시작! 2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제일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되는데요. 작년엔 7마리를 잡아 1등을 했었는데 과연 올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들 지켜보는 가운데 3, 2, 1! 작년과 같이 총 7마리를 낚았습니다. 그럼 1등은 녹슈! 작년에 이어 1등입니다. 상품으로는 경품 티켓을 받았습니다. 2년째는 보상을 경품 티켓으로 퉁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면 낚시의 제왕 녹슈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화요일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헛간에서 완성된 와인들을 챙기고 지하실에 가 숙성용 나무통을 더 만들어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와인들을 넣어 숙성해줍시다. 오늘은 마지막 남은 전설의 물고기를 잡으러 가볼 겁니다. 함정지와 낚시 스탯을 올려주는 음식을 챙겨 떠나봅시다. 그 전에 너구리들에게 들려줬는데 오호, 아내 줄 선물? 지금까진 배고프다고 해서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내가 아내 선물까지? 얼어붙은 정동석 5개와 성게 2개. 일단 알겠어 너구라. 제가 저번에 전투 10레벨을 달성해 드디어 모든 스킬 만렙을 찍었는데요. 숲 구석에 5길의 달인만 입장할 수 있다던 문이 생각나서 한번 들어가 보니 스킬 모양이 새겨진 벽과 편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녹슈에게 쓴 편지처럼 보이고 여긴 할아버지가 준비한 비밀의 방이랍니다. 여기엔 도움이 될 조언, 레시피, 가장 아끼는 도구도 준비되어 있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 비밀들을 사용할 능력과 지혜를 모두 겸비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녹슈의 앞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응원하는 따뜻한 할아버지의 편지입니다. 과연 여기에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동굴 가운데에 마지막 길이라며 포인트 게이지가 보이고 벽에는 전투 마스터리, 채집 마스터리, 농사 마스터리, 낚시 마스터리, 채광 마스터리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대충 보니 스킬 포인트를 모아 각 스킬의 마스터리 스킬들을 해금하는 것 같습니다. 만렙을 찍고 나서도 더 성장할 수 있다니 감동인데요. 이제 원래 목적인 전설의 물고기를 잡아봅시다. 책에서 본 위치는 인걸수액숲의 화살머리 섬 남쪽 끝. 바로 이곳인데요. 함정지 장착하고 바다 거품 푸딩도 먹어줍시다. 전설의 물고기 계속 거라. 물었다. 드디어 물었는데 얘 왜 이래? 엄청 날쌔입니다. 만만치 않군. 하지만 녹슈에게 이 정도 어렵지 않죠? 드디어 빙하고기!
마지막 물고기, 마지막 전설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빙하고기 비주얼 아주 살벌한데요. 낚시의 달인 업적도 달성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물고기 잡기. 이렇게 보니 너무 편안하죠? 해변 농장 덕분인지 수월하게 완성된 것 같아 너무 뿌듯합니다. 농장에 돌아와 얼어붙은 정동석 5개와 성게 2개를 챙겨주고 싹싹 비는 너구리에게 건네줍니다. 보상으로 밀림 수조를 받았네요. 지금 행복하다면 됐습니다. 진저섬에도 잠깐 들려 황금 코코넛을 찾아보는데 드디어 호미질로 하나 찾았습니다. 이번엔 화석이 꼭 나와야 할 텐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 밀림 수조를 배치해주고 오늘은 이만 잠에 듭니다. 세바스찬의 생일 10일의 수요일입니다. 밖으로 나와 편지를 읽어보니 윌리가 제 낚시 실력에 감명받았다며 1000년이나 대대로 내려온 별방울을 저에게 준답니다. 아니 그렇게나 소중한 걸 받아도 되나 싶지만 그래도 성의를 봐서 받아줍시다. 아싸 게이득 윌리 땡큐. 세바스찬에게 생일 선물로 줄 얼어붙은 눈물을 챙겨주고 황금 코코넛을 깨러 갈 겸 유물 상자와 미스테리 박스도 챙겨줍니다. 똑똑 세바스찬 생일 축하해. 옛날엔 여기 자주 왔었는데. 제 수업. 오, 세바스찬이랑 결혼할 걸 그랬나? 대장간으로 와 황금 코코넛을 깨봅시다. 이번엔 과연? 오, 화석화된 두개골. 좋습니다. 유물 상자도 깨주고 박물관에 기증해준 뒤 시장님 댁에도 들려 저번에 상품으로 받은 경품 티켓도 사용해줍시다. 그 다음 진저섬의 현장 사무소로 와서 두개골을 기증해줍니다. 귀여워. 모든 화석을 기증하니 박사님과의 이벤트가 시작되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 감사의 의미로 타조 구하기 제작법을 알려줍니다. 이제 이걸로 타조를 기를 수 있다는데요. 와, 너무 궁금합니다. 타조알은 또 알아서 구해야 한다지만 그래도 재밌는 컨텐츠 좋습니다. 보상으로는 황금호두 6개와 바나나 나무 묘목을 줍니다. 바나나라니 얼른 심어주러 가봅시다. 농장으로 가던 중 앵무새에게 호두 10개를 주고 거래소를 지어봅시다. 거래소라니 어떤 모습일까요? 오, 누구세요?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이고 여러 가지 물건과 제작법이 있네요. 근데 무엇보다 저 파란 생명체가 귀엽습니다. 농장으로 와 바나나 나무 묘목을 심어주고 동쪽 동굴에 들어와 물고기 연못에 보충할 가오리를 잡으러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8시가 되니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뭔가 이상해 다시 들어가 보니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티격태격 싸우는 두 형제와 비밀의 만을 찾았다며 관찰력을 칭찬해주는 검은 갈매기. 음침한 해적씨는 갑자기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의 손은 깊은 곳에서 올라온 괴물과 사투를 벌이다 잃었다는데요. 사실 농담이고 믹서기에 들어간 계란 껍질을 꺼내려다 다쳤답니다. 뭐야 이 사람. 심지어 제빵사에서 해적으로 전직한 거였습니다. 진짜 뭐야 이 사람. 그리고 다트 20개로 정확히 301점을 맞추는 게임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다트 룰은 잘 모르지만 대충 맞추면 되겠죠? 5 곱하기 3 5 곱하기 2 그렇게 열심히 다트를 던지며 실력을 키우고 마지막 깔끔하게 5점을 맞추며 성공합니다. 이런 가라앉을 상품으로 황금호두 하나를 줍니다. 야호! 다시 말을 걸어보니 이번엔 다트 15개로 301점을 맞춰보라고 합니다. 아이 그까이 거. 바로 3배 맞춰주면서 실력 보여주고 마지막 깔끔하게 11점 맞추면서 무려 8개 만에 성공해줍니다. 이런 가라앉을 황금호두 하나를 더 얻어줍니다. 다시 말을 거니 이번엔 10개 만에 맞춰보랍니다.
이젠 다트 달인이니 후다닥 맞춰주고 이런 가라앉을 또 호두 하나를 얻습니다. 혹시 몰라 한 번 더 해봤는데 호두는 3개까지만 주는 것 같네요. 아래쪽에는 잘 차려입은 해적이 있는데 솔직히 해적이 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다며 사실 야자나무를 기르고 싶었답니다. 돈이 별로 안 돼서 해적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네, 응원할게요. 이렇게 유쾌한 분위기의 해적의 많은 모두 구경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합니다. (11일의) 목요일 시작합니다. 저번에 잡은 빙하고기를 물고기 연못에 넣고 싶은데 이번에 방을 뺄 물고기는 누구로 할까요? 너로 정했다. 통한어는 0.3%의 확률로 보물상자를 생산하는데 보물상자는 개뿔, 몇 달 동안 본 적도 없습니다. 통한어를 빼내주고 빙하고기를 연못에 던져줍시다. 잘 지내보자. 오늘은 돌아다니며 나무 좀 모아주다가 농장에서 토란줄기를 챙겨주고 경작지에서 스프링클러를 좀 훔쳐서 진저섬으로 가줍니다. 진저섬 농장에 토란줄기를 좀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리듐 스프링클러 범위에 심어주고 또 토란줄기는 물 근처에서 더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근처에 심어보니 자동으로 젖은 토양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토지에는 굳이 스프링클러가 있을 이유가 없네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니. 집 옆에 있는 앵무새에게 호두 5개로 우편함을 만들어주고 오늘은 집으로 돌아와 이만 마무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해변에서 오징어 축제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오징어 축제를 효율적으로 즐기는 엄청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주개와 산호, 성게를 챙겨 미끼 제작기를 만들어주고요. 잡힌 물고기를 표기해주는 음파 탐지 찌를 챙겨줍니다. 그 다음 해변으로 달려가기. 이번에도 요염한 오징어 간판이 저를 반겨주네요. 최고의 보상을 받기 위해선 총 8마리를 잡아야 하는데요. 윌리 옆쪽에 적당히 미끼 제작기를 배치해주고 낚싯대에 음파 탐지찌를 장착해줍니다. 그리고 오징어를 낚을 때까지 다른 물고기들은 일부러 놓쳐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오징어가 잡히면 얼른 낚아주고 미끼 제작기에 넣어줍니다. 그럼 5개에서 10개의 오징어 미끼가 제작되는데요. 이걸 낚싯대에 장착해 낚시를 해주면 오징어가 낚일 확률이 높아져 빠른 시간 안에 8마리를 잡을 수 있답니다. 저는 3시간 만에 잡았네요. 으하하. 중간중간 미끼 제작기에 오징어를 넣어주면 내일 사용할 미끼까지 넉넉하게 제작 가능하답니다. 꿀팁 인정? 그럼 보상을 한번 받아봅시다. 라인업 별론데요. 그래도 진주를 받을 수 있어서 좋네요. 이만 집으로 돌아와 보상으로 받은 액자를 배치해주고 침대에 누워 내일을 맞이합시다. 오늘도 오징어를 잡으러 가봅시다. 해변으로 와 간판을 확인해보니 오늘은 총 10마리를 잡아야 최고 보상을 받을 수 있네요. 어제와 똑같은 위치에서 오징어 미끼를 장착해주고 낚시를 시작해봅시다. 음파 탐지찌가 고장났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오징어를 잡다 보니 벌써 10마리. 이번엔 3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작년 둘째 날엔 최고 보상을 실패했었는데 과연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함정찌와 이것저것 5,000골드짜리 보물상자. 귀여운 오징어 모자도 있네요. 이번 보상은 나름 마음에 듭니다. 오징어 모자도 귀엽네요. 낚시가 일찍 끝나 집에 잠깐 들렸는데 이거 뭐야? 저거 왜 저래? 쉐인, 저거 왜 저래?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 못 봤니? 역시 저주받은 마네킹이라 그런지 섬뜩한 이벤트들이 나오네요.
진저섬에 가 화산 던전도 둘러보고 농장에 파우더 멜론 씨앗도 심어준 뒤 토요일은 이만 마무리합니다. 하비의 생일인 14일의 일요일입니다. 편지가 와 읽어보니 내일부터 야시장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스타듀밸리의 몇 안 되는 꿀잼 행사인데요. 3일간 야시장이 진행되니 즐기기엔 충분합니다. 무료로 커피도 준다고 하니 무조건 가야겠죠? 일단 오늘은 하비에게 줄 커피를 챙겨 병원으로 가 생일 선물을 건네줍시다. 커피 드셔라. 하비랑도 호감도 팔을 찍은 것 같으니 오랜만에 피에르 잡화점에 들려 부케를 사줍니다. 하비, 이것도 받아라. 아이 참, 고백은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보자. 오늘은 진저섬으로 와 화산 던전을 돌아줄 겁니다. 던전 속에 황금 호두가 더 숨겨져 있을 것 같아 여기저기 둘러보며 천천히 올라가 주는데요. 올라오다 보니 5층에 도착하고 몬스터들과 싸우고 길을 만들어 오다 보니 9층까지 와버렸습니다. 맨 처음 9층에 왔을 때와 다른 구조인데요. 과연 뭔가 숨겨진 게 있을까요? 근데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저 안쪽 보물상자까진 먹고 돌아가고 싶은데요. 길이 너무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어 이러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포기하고 농장으로 돌아가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슬아슬하게 2시 전에 침대에 도착하고 겨울 2주차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안녕. 겨울의 15일, 오늘부터 3일간 야시장이 진행됩니다. 야시장은 5시부터 시작되니 그 전까지 열심히 일을 해주고 망고 3개 득템. 로빈네 목공소에 들려 큰 헛간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보려다가 아직도 지역 주민을 위한 업그레이드 창이 남아있길래 한번 선택해보니 동네 몇 군데에 지름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있다니. 돈도 많으니 바로 진행시켜! 그 다음 진저섬으로 와 농장을 둘러보는데 집 옆에 앵무새가 있었네요. 황금호두 20개를 주면 순간이동 타워를 지어준다고 합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미리 알았으면 이거 먼저 만들었을 텐데 말이죠. 호두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시간이 됐으니 해변으로 돌아가 봅시다. 와! 야시장! 야시장은 알록달록해서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와 있는 상인들은 1년째 때와 똑같고 파는 것들 중엔 땡기는 게 없습니다. 꽃갈모자나 하나 사보고 이 아랫길을 따라가면 그곳이 나오죠. 여기는 바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너쇼도 한번 봐줍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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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부담스러워. 이너쇼의 메인 멜로디를 연주해봤지만 작년처럼 진주를 주진 않고 해변가 왼쪽에 상인에게와 커피도 한 잔 받아 먹읍시다. 감사해요. 자, 하비 이거 먹어. 공짜 선물 나이스. 마지막 하이라이트. 잠수함으로 가 심해 낚시를 즐겨봅시다. 여기서 아주 희귀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단 말이죠. 저는 이미 다 잡았지만 낮은 확률로 진주도 낚인다고 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진주. 아니 벌써 시간이? 이만 얼른 올라갑시다. 야시장은 농장으로 워프 시켜주는 수상한 사람이 있어서 좋습니다. 조랑말아 나 먼저 갈게.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주고 꽃갈모자도 한번 써보고 제 스타일은 아니군요. 이렇게 이만 잠에 듭니다. 야시장 2번째 날. 오늘은 운도 최고라 느낌이 좋습니다. 아침 할 일을 마치고 먼저 너구리에게 들려봤는데 도와주면 좋은 걸 준다네요. 새조개 5개와 훈제 큰 이불억 껌이지. 좀만 기다려.
크니브럭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호수에 사는 생선이라니 바로 옆 호수에서 낚시를 해봅시다. 금방 낚이겠죠? 하하하. 이때 전 몰랐습니다. 크니브럭은 산속 호수에서만 낚인다는 걸. 슬슬 이상함을 느끼고 산 호수로 와 낚싯대를 던져봤는데 바로 낚였습니다. 이게 정보의 힘이구나. 그럼 오늘도 야시장을 즐겨봅시다. 먼저 상인에게와 커피를 받아주고 오늘의 상점들도 모두 둘러보는데 새조개! 혹시 모르니 구매해놓고 희귀한 씨앗도 구매해줍니다. 루피니는 무시. 앵무새 석상? 이렇게 귀여운 건 못 참죠? 바로 구매. 그리고 멜론 씨앗까지 있습니다. 진저섬의 개구리가 부탁한 작물을 멜론으로 추측하고 있어서 씨앗을 구하려면 여름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니 이런 행운이 있을까요? 바로 구매해줍니다. 장식용 갑옷도 멋있어 보이니 일단 구매해주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심해 낚시를 즐겨주러 갑시다. 오늘은 운이 좋아서인지 창밖에 인어도 지나가고 슈퍼해삼 같은 녀석과 정체불명의 새우도 보이네요. 아니 근데 오늘 운 좋은 거 맞나요? 해초가 지금 몇 번 연속인 거야? 에? 아니 이건 아니지. 해초가 8번 연속 낚이고 나서야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대체 이건 무슨 확률이야? 자리나 옮겨볼까요? 아 진짜! 운 좋다며! 운 좋다며! 해초의 지옥은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으니 올라가 줍니다. 해초가 41%의 확률로 낚인다는데 8번 연속으로 낚일 확률은 약 0.08%의 확률이랍니다. 어떤 의미로는 운이 좋았던 건지. 이만 농장으로 돌아와주고 아까 잡은 크니브럭도 훈제기에 돌려줍니다.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니 제 눈 뭐야? 녹슈는 그것도 못 보고 야시장에서 산 동상을 배치합니다. 저 저주받은 마네킹 마음에 드는군. 내일은 진주를 낚길 바라며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마법사의 생일이자 야시장의 마지막 날입니다. 완성된 훈제 크니브럭을 챙기고 마법사가 좋아할 것 같은 공어 정수도 챙겨 남쪽 숲으로 달려갑니다. 너구리야, 좋은 거 뭐 줄 건데? 새조개 5개와 훈제 크니브럭을 건네주니 선물로 요정가루를 줍니다. 이거 저번에도 준 거 아냐? 너 그냥 남는 거 주는 거지. 마법사의 탑으로 와 생일 선물도 갖다 줍시다. 공허하시죠? 그럼 이만 고생하세요. 그 다음 진저섬 농장으로 와보니 파인애플이 다 자라있네요. 뽁뽁뽁 수확하는데 새로운 이해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알림이 뜨고 스킬창을 확인해보니 마스터리 포인트 옆에 숫자가 1로 오른 것 같습니다. 동굴에 있던 마스터리 스킬들 중 하나를 배울 수 있게 될 것 같으니 다음에 한번 방문해야겠습니다. 개구리가 부탁한 과일을 준비해야 하니 멜론 씨앗을 심어주고 마지막 야시장을 즐기러 해변에 돌아왔습니다. 방금 시작해서 그런지 주민들이 많이 없네요. 상점들 먼저 둘러보고 커피도 한 잔 받은 다음 마지막 심해 낚시를 하러 떠나줍니다. 오늘은 0.4%의 확률 진주를 낚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낚시를 해보지만 진주는 낚을 수 없었습니다. 해초 8번 경험으로 만족하죠 뭐. 그럼 이만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합니다. 이걸 어떡하지? 다음 주면 녹슈의 마지막 주니까 여러분들에게 녹슈의 아기도 보여드리고 떠나겠습니다. 18일의 목요일입니다. 혹시나 싶어 아기방 쪽에 가보니 역시 아직은 없군요. 하루 만에 나오진 않은 밖으로 나와 편지를 읽어보니 곧 있을 스타듀밸리의 마지막 축제, 겨울별의 만찬에 대한 안내가 와 있습니다. 이 축제는 마니또같이 비밀 친구를 정해 선물을 교환하는 게 포인트인데 제가 챙겨줄 작년 비밀 친구는 캐롤라인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올해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배고프다. 블랙캣 안녕. 오늘은 진저섬에 가져갈 스프링클러를 조금 훔쳐주고 마스터리 동굴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음 단계까지 필요한 마스터리 포인트는 10,000포인트에서 15,000포인트로 늘었고 5개의 별 중 하나가 채워졌습니다. 위쪽 벽에는 빛나는 스킬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뭘 먼저 받아볼까요? 저는 농사 마스터리를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농사 마스터리를 해금하면 농작물을 수확하는 용도의 이리듐 낫을 얻고 매일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조각상, 그리고 가축의 생산량을 2배로 증가시켜주는 황금 동물 과자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로 첫 번째 마스터리 스킬 해금 완료! 아따, 이리듐 낫 멋지네요. 축복의 조각상은 집 근처에 생기는 건가 해서 둘러봤는데 어디에도 없네요. 이상하다. 일단 지금은 진저섬으로 가줍시다. 농장으로 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물을 준 다음 다 자란 토란을 수확하는데, 아 맞다, 나 이리듐 낫 얻었지? 야호! 시원시원합니다. 이 맛에 농사하지. 모두 수확하고 레오의 집으로 와 호두가 어디 남았나 물어보니 불에 산 보물에 한 개 숨겨져 있답니다. 어쩔 수 없이 화산 던전을 돌아야겠네요. 화산 던전에서 보물을 발견한 적이 많지 않아서 확실하게 보물이 있었던 9층까지가 호두를 얻어야 할 것 같은데 빠르게 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늦고 용암 가득한 맵에 하필 물 뿌리게 물이 부족해 얼른 뒤로 돌아가는데요. 아, 맵이 너무 넓습니다. 이거 어느 세월에 돌아가? 현재 새벽 1시 1층까지 왔는데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혹시 몰라 농장 토템도 장전해놓고, 근데 이 정도면 앵무 급행 타고 집까지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제발 바로 앞이야. 제발. 안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과연 뭘 뺏겼을지 보기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뭘 뺏겼는지 편지가 와 있겠죠? 코코노노? 아니 그게 뭔데? 이상합니다. 나 쓰러졌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고? 정말로? 내가 그렇게 운이 좋은가? 알고 보니 2,500골드를 뺏겼다고 합니다. 역시 세상엔 예외가 없네요. 오늘은 일찍 화산 던전에 와 9층까지 올라가 봅시다. 몬스터들도 해치우고 열심히 길을 만들며 오후 1시 30분 5층에 도착하고 혹시나 근처에 보물상자가 있을지 모르니 열심히 둘러보며 위로 올라가 줍니다. 그렇게 9층, 이번엔 맨 처음 9층에 도착했을 때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보물상자가 있는 위치에 오니 평범한 상자네요. 호두는 얻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꼭대기 10층에 올라왔는데, 아니 이 원숭이들은 뭐야? 얘들아 안 뜨겁니? 화산 던전 보물은 내일 또 도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아, 저 마네킹 또 저러네. 오늘 밤도 우리 잘 지켜줘. 오늘은 에블린 할매의 생일입니다. 뭘 좋아하시는지 확인해보니 튤립을 좋아하시네요. 하나 챙겨갑시다. 할매, 생신 축하드려요. 자, 오늘은 황금 호두를 얻을 수 있을까요? 호두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된다니. 그렇게 사악한 몬스터들 사이를 헤쳐나가며 5층까지 도착하고 평소처럼 옆 상자를 부시는데, 아니 여기서도 나온다고? 징글징글하다. 열심히 올라가다가 시간이 늦어 다시 돌아가는데 갑자기 저번에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와야 되니 진저섬 토템을 써서 농장으로 돌아갑시다. 토템이 아깝다고요? 녹슈를 위해서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진저 B&B로 와 잠에 듭니다. 벌써 일요일, 오늘도 열심히 일해봅시다. 농장에 토란이 자라 수확하는데 황금 호두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농장에선 최대 5개의 호두가 나온다고 하네요. 오늘도 화산 던전으로 와 꼭 보물을 찾겠습니다.
누가 봐도 보물이 있을 법한 곳에 아무것도 없어서 실망하고 열심히 길도 만들어주고 몬스터들도 해치우며 5층 도착.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근데 저 노란 불꽃이 진짜 열받습니다. 시간차 공격 너무한 거 아니냐고. 또 공격은 왜 이렇게 잘 피해? 그렇게 전투를 하며 8층을 지나 9층에 왔습니다. 오늘은 저번과 다른 구조네요. 심지어 몬스터도 좀 많은 것 같고. 아우 진짜. 버튼 누르고 몬스터랑 싸우고 일지 조각이 떨어져 있어 주워 읽어보니 오 호두지도 바로 앞이니 나갈 때 들려주면 되겠네요. 일단 지금은 9층 뚫기 버튼 누르고 또 싸우고 오 가운데 희귀한 보물상자가 드디어 호두 화산 던전 속 황금 호두 드디어 마스터했네요. 아우 힘들어. 그렇게 또 10층으로 올라와 지름길로 화산 던전을 탈출해줍니다. 아까 일지에서 봤던 곳 바로 여기죠? 아싸 호두. 이건 설마? 타조알. 이제 이걸 부화시키면 타조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아 너무 기대돼. 그렇게 이만 농장으로 돌아와주고 타조알 부화기는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해 보려다가 이건 뭐야? 언제 생겼지? 축복의 조각상이 여기 있었군요. 마스터리 스킬이 제작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재료가 뭔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사악한 석상. 능력이라곤 왠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다지만 그래도 재밌으니 제작해주고 상자에서 돌 999개, 잡초 999개, 수액 999개, 이끼까지 챙겨서 축복의 조각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한번 배치해볼까요? 오, 괜찮은... 아, 뭐야! 용도 나온다고? 축복 주세요, 조각상님! 축복! 주세요! 아니, 축복 뭘 준 거예요? 물의 축복. 하루에 첫 물고기 3마리는 매우 쉽게 낚입니다. 이걸 지금 주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옆에 사악한 석상도 배치해줍니다. 이렇게 놓으니 밸런스가 맞아서 좋네요. 이제 집으로 돌아와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면 녹슈의 마지막 일주일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 녹슈의 마지막 주 2년째 겨울 22일 월요일입니다. 밖으로 나와 어제 설치한 축복의 조각상에게 축복을 받아봅시다. 나비의 축복. 무지갯빛 나비가 당신을 벨리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어딘가에 날아다니는 무지갯빛 나비를 찾아야 하는 건가요? 아우 귀찮아. 그 전에 저번에 얻은 타조알을 부화시켜 봅시다. 부족한 뼈 조각만 상자에서 챙겨서 타조알 부화기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외양간에 들어와 부화기를 배치하고 타조알을 넣어주면 완료. 하지만 외양간에 12마리 자리가 꽉 차서 한 마리를 내보내야 하는데요. 염소가 5마리니 이 중에 한 마리. 요즘 제가 비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거든요. 비염소를 내보냅시다. 귀여운 염소에게 미안하지만 비염 나가! 이제 어딘가에 날아다닐 무지갯빛 나비를 찾으러 가봅시다. 먼저 남쪽 숲부터 셰인 제스 하이. 단단한 나무를 얻을 겸 비밀의 숲 쪽도 찾아봐주고 숲의 구석구석 찾아봅니다. 나무까지 얻으면 일석이조. 하수도 쪽도 꼼꼼히 찾아보고 한 바퀴 돌아 만인의 집까지 다시 올라와 보니 오잉? 여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얘가 언제 여기까지 왔대? 가까이 다가가니 돈을 줍니다.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15,393원을 줬네요. 고맙다. 용돈 주는 나비. 그 다음 진저섬에 들려 농장을 점검하고 레오와 호감작을 해주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와 마무리합니다. 23일의 화요일 레아의 생일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니 헛간에서 와인들을 챙겨 지하실에 숙성시켜주고 과연 오늘의 축복은? 기력의 축복. 기력이 무한합니다. 오, 이거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레아는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 좋아하는 게 되게 많은데 오늘 생산한 따끈따끈한 와인을 줍시다. 레아네 집으로 와 생일 선물을 주기 전에 먼저 부케를 건네주고 그 다음 생일을 챙겨주면
하하하. 바로 풀 호감도를 찍었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절엔 영화관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 레아 생일 기념으로 영화 보자고 해야겠습니다. 현재 상영 영화는 콜드스타 목장의 기적.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 겨울별의 전통을 지켜내는 이야기라. 뭔가 레아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기다려라 레아. 영화표 들고 달려간다잉. 안녕 또 보네. 영화 같이 볼래? 그럼 영화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네요. 과연 이번 영화는 어떨지. 간식 스탠드 앞엔 팝콘을 보러 온 손님이 있고 인형 뽑기 기계 앞엔 아무도 없는데요? 500골드로 인형 뽑기? 바로 해야지. 우와, 너무 좋아요. 벌써 재밌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기회 한번 날렸네. 이제 하는 방법 알았으니 제 목표는 저기 주니모 인형입니다. 가보자. 제발. 아니 뭐야, 이거 확률 조작이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발 주니모 인형. 아오, 500원 또 넣어. 할 때마다 인형 배치도 달라지네요. 가까운 초록 주니모, 넌 내 거야? 아오, 이번엔? 물었다. 이거 좀 불안하지만 가까우니까? 야호! 자, 그 다음은 저기 색깔 주니모들이 목표. 자, 노란 주니모 이리 와. 저거 뭔데? 아니, 액자가 왜 탄성이 있는데? 그래도 첫 인형과 이번 영화 포스터를 얻었네요. 500원 또 넣어. 딱 3판만 할게요. 이번에도 가까운 곳에 귀요미들이 있죠? 계속 거라. 노란 주니모. 이게 잡히네? 좋습니다. 그럼 핑크 주니모도 뽑아야겠죠? 이거 잘 잡혔다. 안정적으로 가져옵니다. 3판에 인형 2개, 너무 좋죠? 영화관 근처에 꾸며주고 이만 레아를 위한 간식을 구매해봅시다. 레아는 당연히 샐러드를 좋아하겠죠? 간식도 샀으니 슬슬 영화를 보러 들어갑시다. 이번엔 페니와 팸이 앉아있네요. 저번 영화보단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콜드스타 목장의 기적. 겨울별의 전야, 3주간 내리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콜드스타 가족들은 고립되었습니다. 마을에 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소들이 먹고 지낼 건초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먹을 음식은 부족합니다. 오, 이번 영화 느낌 나쁘지 않은데요? 레아는 역시 샐러드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겨울별을 위한 나무를 자르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도 나갑니다. 배고픈 와중에도 가족들은 나무를 꾸미고 겨울별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날 밤 신기한 일이? 별이 별방울로? 다음날 마마 콜드스타는 나무에 우주의 과일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우리는 겨울별을 믿었고 우리는 잊히지 않았어. 그렇게 다 함께, 잠깐, 뭔가가 떠오르는 비주얼인데. 그렇게 다 함께 별방울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비록 크기는 작은 과일이었지만 그들이 먹어본 가장 든든하고 맛있는 식사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구원받았고 희망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겨울별의 약속이 다시 한번 지켜졌습니다. 와! 아니, 저번 영화를 보고 봐서 그런지 나름 괜찮은데요? 영화계의 군것질, 그냥 시간 때우기 좋다는 거겠죠? 그래도 이번 영화는 만족입니다. 나무 자재라도 모을까 싶어 산맥 쪽으로 올라왔는데 세바스찬과의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려 하는데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러고는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숲을 지나 경치 좋은 절벽에 도착합니다. 세바스찬은 혼자 생각하고 싶을 때 여기로 온다고 하네요. 비흡연자 앞에서 바로 담배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너 담배 끊어야 해. 잔소리하니까 표정이 너무 웃기다. 그래도 제 말에 인정하네요. 그래, 건강 생각해라. 갑자기 저를 부르며 지금까지 여길 데려온 건 녹슈뿐이라며 은근한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되겠죠. 이번 이벤트는 배경이 낭만 있어서 좋습니다. 이만 집으로 돌아와 셰인 옆에 누워 잠에 듭시다. 오늘 일 셰인은 모르겠죠? 점점 끝이 다가오는 수요일입니다. 밖으로 나와 편지를 보니 내일이 겨울별의 만찬, 비밀 친구 클린, 선물. 내일 생각합시다. 오늘은 가오리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의 이빨. 진저섬에서 얻는 물건이죠. 상자를 확인해보니 여긴 없고 진저섬 상자에 두고 온 것 같으니 가봐야겠습니다. 그 전에 너구리에게가 이번엔 무슨 미션을 줄까 확인해보니 새조개 5개와 훈제 귀신 물고기를 원하네요. 아우, 이 너구리 항상 바라는 게 많어. 그렇게 진저섬 농장으로 가 다 자란 파인애플을 수확해주고 상자를 확인해보니 용의 이빨이 여기도 없네요. 어디다 썼지? 하는 수 없이 화산 던전에가 얻어줍시다. 용의 이빨도 얻기 좀 어려운데 몰려오는 불꽃과 싸우고 일단 열심히 올라가 봅니다. 오, 저기 보물상자. 넘어가서 불 뿜는 몬스터를 처치하니 와우, 운 좋게 용의 이빨을 드랍했습니다. 아직 2층인데 운이 좋네요. 보물상자에선 보호의 반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용의 이빨 하나를 얻었으니 얼른 돌아갑시다. 그렇게 배를 타고 돌아가려는데 오늘은 거스가 진저 리조트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술을 팔고 있네요. 오랜만에 셰인한테 선물이나 줄 겸 피나콜라다? 하나 사갑시다. 농장으로 돌아가 가오리들에게 용의 이빨을 던져주고 집으로 들어와 셰인 어딨니? 혼자 뭐해? 그래. 선물 사왔으니 이거 먹어. 그리곤 다시 밖으로 나와줍니다. 여러분, 잠시 잊고 살았는데 저번에 로빈에게 마을 곳곳에 지름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지름길이 어디에 생겼는지 샅샅이 찾아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농장 위로 통하는 오솔길에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생겼습니다.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버스 정류장으로 통한답니다. 두 번째 지름길은 산맥에 올라와 항상 세바스찬이 담배 피는 곳. 여긴 말을 타고 이동할 순 없고 이 틈으로 내려가면 펠리컨 마을의 북쪽 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지름길. 일하기엔 좀 소소하지만 광산 입구를 지나면 여기 나무 판자가 생겼답니다. 여기도 역시나 말을 타고 지나갈 순 없고요. 네 번째 지름길은 모험가 길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렇게 펠리컨 마을 북쪽 강으로 이어진답니다. 여기도 말이 못 지나가는 게 좀 아쉽네요. 다섯 번째 지름길은 박물관의 아래쪽 울타리 옆길로 내려가면 해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이 지나가기엔 좁아요. 대망의 마지막 여섯 번째 지름길인데 여기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진저섬에서 돌아오면 해변에서 집까지 빙 돌아가야 했는데 원래 막혀있던 이곳 해변의 북서쪽 길을 따라가면 바로 레아의 오두막이 있는 숲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면 돈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새로 생긴 지름길을 살펴봤고 상자에서 귀신 물고기를 챙겨 훈제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겨울별의 만찬 축제 날입니다.
일어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TV를 보는데 자급자족 농경생활을 틀어보니 은퇴하기 전에 촬영하는 자급자족 농경생활 정보의 마지막 화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슬플 수가. 그동안 정말 즐거웠고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내년부터 재방송을 튼다네요. 별로 좋은 팁은 없었지만 이렇게 떠난다니 조금 아쉽네요. 그럼 다들 건강하세요. 일단 완성된 훈제 귀신 물고기를 챙겨주고 세조개도 5개 챙겨줍니다. 그리고 클린트에게 줄 선물도 챙겨야 하는데 대장간 운영하니까 구리광석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제 너구리에게와 물건들을 기증해주고 좋은 선물은 과연 뭘 줄까? 당근씨야. 야, 이 축제 시작한 게 다행인 줄 알아라. 얼른 달려가 봅시다. 와, 크리스마스 분위기 대박. 일단 상점부터. 별로 땡기는 건 없지만 장식용 도끼 멋지니까 구매해주고 그래도 느낌 좀 내게 겨울별의 나무 하나 구매해줍니다. 마을 가운데엔 엄청난 축제가 한창이고 주민들도 열심히 즐기고 있습니다. 헤일리, 너가 더 예뻐. 레아랑 엘리엇은 뭐하니? 떨어져. 레아한테서 떨어져. 여기 클린트가 있네요. 만난 김에 비밀 선물을 줍시다. 그냥 저에게서 등을 돌렸는데요? 얼마나 싫었으면 고맙다며 정색을. 클린트, 선물 준 게 어디니? 자, 그럼 저에게 선물을 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 뒷모습은... 안녕하세요. 그래도 좋은 선물 줬겠죠? 오... 마음에 드네요. 이번 겨울별의 축제는 최악입니다. 선물 주고받았으니 이만 돌아갑시다. 비밀 친구 클린트의 드미트리우스의 옥 선물. 얼른 오늘이 지나고 잊어버리고 싶네요. 잊으려 해도 계속 나타나는 클린트의 생일입니다. 먼저 어제 산 트리를 대충 아무데나 설치해 꾸며주고 도끼는 셰인 방에 설치가 안 되니 바로 옆에 설치해줍니다. 근데 여기 약간 누가 보면 살인마의 방 같은 클린트가 뭘 좋아했나 확인해 봅시다. 역시 사람은 금을 좋아하죠. 혹시 제가 어제 준 구리광석은 혐오하는 선물이라네요. 너무 웃겨. 뭔가 금을 주긴 아깝고 배터리팩 좋아하려나? 아냐, 클린트가 에밀리를 좋아하니까 에밀리가 좋아하는 자수정을 챙겨줍시다. 그렇게 클린트에게 선물을 주러 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해변을 향해 걸어갑니다. 다들 어디 가세요? 어라? 셰인도 있습니다. 다들 진저섬 가는구나. 근데 셰인이 진저섬에 가는 건 처음 보는데? 야, 같이 가! 벌써 갔네. 야, 셰인, 왜 왔냐? 왜 이렇게 어색하죠? 놀러온 주민들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네요. 셰인은? 아니, 선글라스에다가 저 옷은 뭐야? 난리 났네, 진짜. 너 뭐하냐? 진짜 너무 웃깁니다. 이 패션 뭔데? 학창시절 체육 선생님 같아. 시험 보는데 옆에서 골프 연습하실 것 같아. 진짜 셰인 너무 웃기네요. 어찌됐든 농장으로 와보니 멜론이 자라 있습니다. 개구리가 따지 말고 보여달라고 했으니 이 상태로 개구리에게 가봅시다. 즙이 많은 분홍빛 기쁨, 이거 같아요. 아니 뭐야, 움직일 수 있으셨어요? 다행히 멜론이 맞다고 하고 한 입 베어 물으려고 하는데 그러진 않는다고 합니다. 휴. 그리고 고맙다며 선물로 황금호두 5개를 줍니다. 와, 감사합니다. 방금 5개를 얻음으로써 숨겨진 호두의 방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가보니 드디어 비밀의 공간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뒷모습은 지 선생님? 역시 선생님이셨네요. 그리고 저의 노력을 알아주며 엄청난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고는 뭔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도전은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왼편의 게시판에는 관심이 갈 만한 기회들이 적혀 있고 한계를 시험할 도전들이라고 합니다. 그 도전을 정복한다면 특별한 화폐, 치 보석을 얻을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기계에서 그 치 보석으로 희귀하고 강력한 보상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걸 만들어놨지? 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왼쪽에 써 있는 도전들. 주니모 카트 무한 모드에서 5만 점 달성. 빨주노초 파보 색깔들의 아이템을 100개씩 모아서 제출. 같은 엄청나게 귀찮은 미션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성공해서 얻은 치 보석들로는 뭘 살 수 있을지. 오른쪽 기계를 보면 넣은 물건들이 자동으로 공유되는 주니모 보관함이라거나 피리를 연주하면 말을 소환하는 말피리. 와, 이건 진짜 대박. 꼭 필요하고요. 뭔가 퀘스트 아이템 같은 피에르의 잃어버린 재고 목록, 스프링클러에 설치하면 범위가 증가하는 고압 노즐, 시간 상관없이 마을 모든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의 열쇠 등등 생각보다 탐나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 선생님, 좀 치네? 옆에는 계속 움직이는 알 수 없는 곰돌이 기계, 완벽 추적기라고 하고 여러 가지 목록들에 제가 달성한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녹슈는 2년 동안 전체 컨텐츠의 39%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별로 안 했네요. 이렇게 치 선생님의 비밀 호두방은 다 둘러봤습니다.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네요. 마을로 돌아가기 전에 돌아다니는 셰인에게 말을 걸어봤는데 저 모습에 말투에다가 신발 안 신어서 발 뜨겁다는 것까지 웃겨 죽겠습니다. 셰인, 평생 이러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주점으로 와주고 의자에 앉아 클린트가 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클린트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마음 아파지네. 힘내라, 클린트.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오늘은 일찍 잠에 듭니다. 아주 기운이 팔팔한 토요일입니다. 평소와 같이 셰인에게 말을 걸어보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달라진 건 없는데 그럼 기념으로 옷을 좀 갈아입읍시다. 짜잔! 산뜻하니 좋죠? 봄을 미리 맞이하는 패션. 밖으로 나와 편지를 읽어보니 또 어떻게 소식을 알았는지 제가 도전하는 특별한 일에 도움이 되는 완벽한 해결책이 있다고 하며 진저섬에 물이 차 있는 동굴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피즈, 조자 특별 서비스 부서라니 내키진 않지만 한번 가봅시다. 진저섬의 화산 던전을 제외한 동굴은 여기밖에 떠오르지 않는데요. 들어가 보니 이상한 아저씨가 서 있습니다. 누구세요? 말을 거니 반갑다며 이름은 피즈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완벽함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매우 어려운 목표일 것이라며 요리하고 만들 것도 많고 싸울 몬스터도 많고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아이고 녹슈만 고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다고 우리만 있으면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희망이길래? 여기 있는 서류? 완벽 포기 각서? 이 각서 한 장 한 장이 완벽을 향한 1%라며 합법적이란 걸 강조하는데요. 어? 내가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여. 네, 너무나요. 이미 대답했는데. 아무튼 이 각서를 군침 도는 가격 50만 골드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군침, 너무 안 돌죠? 천천히 생각해보라며 우리의 대화는 이렇게 마칩니다. 50만 골드는 너무하지. 이걸 내가 사나 봐라. 저 사람은 다시 볼 일은 없겠네요. 마을로 돌아와 오랜만에 모자 상점에 들려봤습니다. 뭐가 엄청 많이 생겼는데요. 고양이귀? 유령 캣인데 당연히 사야지. 안 돼. 해적왕인데 당연히 사야지. 어릿광대 모자? 이건 당연히 사야지. 결국 충동 구매해버렸습니다. 먼저 안 돼. 너무 간지나죠?
다음 어릿광대 모자. 와, 이건 진짜 옷이랑 찰떡입니다. 거의 세트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다음 고양이 귀. 아, 귀엽긴 한데 복장이랑 너무 안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광대 모자가 최고인 것 같네요. 그럼 고양이 귀는 우리 조랑말에게. 아, 귀여워. 이게 말이야, 고양이야? 그럼 조랑말 캣과 열심히 달려서 집으로 와. 이만 마무리합니다. (2년째의) 마지막 날, 겨울의 28일 일요일입니다. 셰인, 스듀 일주일 컨텐츠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보기엔 그냥 똑같이 늙어 보여. 셰인과의 아침도 마지막이네요. 아가가 태어나는 이야기는 유튜브에 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귀여운 블랙캣. 추운데 집에 들어가지. 우리 귀여운 조랑말캣도 안녕. 일단 오늘의 축복을 받아볼까요? 오, 또 나비의 축복입니다. 무지갯빛 나비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제일 귀찮단 말이죠. 그래도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나비도 찾을 겸 오늘은 주민들 줄 선물을 챙겨 마을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눕시다. 자, 먼저 농장 위 오솔길, 버스 정류장까지 둘러봐주고 펠리컨 마을의 위쪽, 기차역도 꼼꼼히 지나가다가 라이너스 씨 집에 들려 인사를 나눕시다. 라이너스 씨, 옷이 너무 탐나요. 버스 정류장에 다시 들려 팸 아주머니께도 인사. 버스 운전 항상 감사했어요. 이게 끝? 목공소에도 들려 인사합시다. 먼저 로빈. 감동이야. 마루 킁킁 마루 쫑긋. 드미씨, 석영 좋아하시나? 아, 세바스찬, 또 드라이브 가자. 아오, 진짜 드미씨는 좋아할 수가 없어. 광산에 들려 드워프랑도 인사합시다. 석영 좋아해? 아, 우유 좋아하는구나. 다음은 피에르네 잡화점에 들려봅시다. 네, 진짜 엄마 같은 캐롤라인. 이제 쉴 거예요. 웬일로 여기 있는 조지 할아버지? 우리 츤데레 할아버지입니다. 항상 비웃는 것 같은 조디. 하지만 말은 따뜻하네요. 펠리컨 마을 유일한 의사 하비도 찾아뵙시다. 오늘 쉬는 날이니? 그래, 취미 잘 즐기고. 엘리엇, 끝까지 못 친해졌네요. 해변으로 내려오니 무지갯빛 나비가 있습니다. 나비야, 돈 줘. 오, 이번에는 16,147원을 줬습니다. 나비야, 대체 용돈 기준이 뭐야? 우리의 낚시 친구 윌리 아저씨. 아, 정말 친근해서 좋다니까요. 호감 어른 윌리, 너무 좋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제스, 웃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아이고, 근데 셰이는 나랑 결혼해서 안 오는 건데 몰랐니? 이번엔 샘네 집. 빈센트 안녕, 오랜만이다. 아이고야, 갑자기 혈압이. 다음은 너무 예쁜 헤일리. 야야야, 헤일리, 너 나한테 그런 부탁을? 아이고야. 그리고 루이스 시장님, 좋은 저녁이에요. 아이고야, 이 사람들 다 나한테 왜 이럴까? 할매, 내 사랑 할매. 너무 따뜻해요. 좋습니다. 야, 알렉스. 헤일리가 너 싫대. 피에르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클린트 안녕. 그래, 잘 지내. 루이스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마니. 아니, 되게 어려 보이는데. 너무 예쁘지만 자연인 같은 레아. 호탕한 어른 거스씨.
어머, 이런 감동스러운 말을. 오늘 생각보다 따뜻한 말을 많이 듣는 것 같네요. 엄청나게 특이한 성격의 에밀리. 헤일리랑 싸우지 말고 지나가다 만난 에비게일. 에비게일도 만만치 않게 특이하죠? 그리고 마법사까지. 예? 뭐라고요? 아, 그런 느낌? 그렇다고 사생활 침해는 좀... 이렇게 오늘 하루 마을을 둘러보며 대부분의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시간이 늦어 몇몇 주민들은 못 봤지만 그래도 따뜻한 말을 많이 들어서 좋았네요. 녹슈의 일주일 컨텐츠는 여기서 끝이지만 앞으로도 스타듀밸리의 소소한 정보 영상이나 스듀 꿀팁, 여러 챌린지 같은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스듀의 첫 번째 엔딩을 함께 봐봅시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꿈에서 할아버지를 만난 후 농장에 있는 할아버지의 사당에 4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사당에 다가가 조사해보니 완벽함의 조각상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함의 조각상은 순 이리듐으로 제작되었다고 하고 이 조각상은 매일 2개에서 8개의 이리듐 광석을 생산한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녹슈의 스타듀밸리는 마무리합니다.